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8장 3번과 4번 음향 효과기 부분에서 시간 제어의 효과기입니다. 이전에는 음색과 음량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간 및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소리 자체가 울리는 약간 그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시간차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어의 효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간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큰 무방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뭐 약간 비유를 주자면은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의 그 사실적인 부분은 왼쪽이 좀 더 선명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좀 더 이쁜 거죠. 물론 사진의 뒤쪽 부분이 이제 아웃포커싱 되면서 약간 뭉개지긴 했지만 어 그 피사체가 좀 더 선명해지고 색감이 좀 부드럽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좀 더 잘 찍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이나 뭐 방송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화장을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대로 있는 생얼보다 뭔가 약간 뭐 여기 약간 포샵을 하거나 좀 벗 그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좀 잘생기면 좀 살기 편하다는 것과 버튜버를 해볼까? 막 이제 제 이미지가 그렇게 사실은 뭐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긴 한데 가끔 그렇게 보기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뭐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티버처럼 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살짝 해본 적이 있긴 합니다. anyway 어찌됐건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소리를 녹음하게 되면 좀 쌩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뭐랄까 약간의 뽀샵처럼 부드럽게 하게 되면 소리가 좀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냥 노래를 부르면은 굉장히 노래를 그냥 잘 못 부르는 사람도 화장실이나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 좀 소리가 울리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시간계 그 효과기를 넣으면은 그 소리 자체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소리가 겹치면서 좀 잘 부르는 것처럼 소리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쨌건 이 잔향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음과 뭐 초기 반사음 이런 잔향 들어가는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소리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음 그냥 아까 그 사진을 비유하면은 그냥 피사체가 있을 때 그냥 피사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소리가 반사되면서 여기에 살짝 살짝 소리가 합쳐지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원음과 너무 소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가 약간 합쳐지게 되면 소리의 약간 그 두께도 약간 두꺼워지고 약간 좀 풍성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사람이 듣기에 부드럽게 보입니다. 아까 그 사진처럼 포샵을 아니 그 아웃포커싱을 날린 게 보기에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소리도 잔향감을 넣게 되면 약간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그 뭐 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리가 그 잔향이 되는데 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그 내용이 있나? 아, 그 교회 같은 경우나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교회 같은 데서 소리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향이 있어야 될 건 있고 없어야 될 건 없어야 되거든요. 그 후면단에 저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냥 소리가 직접음이랑 초기 반사음 같은 경우는 직접음과 반사되는 게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그렇게 그 시간차가 많이 생기진 않아요.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살짝 좋은데 저희도 양념 같은 거 할 때 뭐 약간 매콤하게 한다고 해서 고춧가루 넣으면은 적당하게 넣으면은 칼칼한데 좀 과하게 넣으면 굉장히 맵기만 한 상태인 것처럼 이 잔향도 너무 길어지게 되면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어쨌건 초기 반사음에서 기본적으로 소리가 들어간 거랑 그러니까 직접음이랑 초기 반사음이 합쳐지는 것까지는 소리가 좋은데 후면이나 아니면 그 음원의 뒤쪽 면이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가끔 빨간 벽돌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단단한 재질로 하거나 대리석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이 소리는 그냥 흡음이 돼야 되는데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객석 맨 뒤랑 공연장 무대 쪽이 흡음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흡음이 안 되고 단단한 돌로 되어 있으면 이 뒤로 가는 소리도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냥 나가는 거랑 초기 반사음과 다르게 뒤로 튕겨서 나가는 음이나 아니면 객석 맨 뒤에서 튕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REF4랑 3랑 4 같은 경우죠. 뒤로 튕겨져 나가는 소리랑, 그러니까 내 뒤에서 튕기는 소리랑 객석 뒤에서 튕기는 소리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원음에서 약간 초점이 더 흐려져 가지고 그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요. 살짝 잔향이 생기는 거는 소리를 두껍게 하면서 부드럽게 해 가지고 듣기에 편하나, 그 잔향식 그 잔향되는 음이 좀 더 커지게 되면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목소리나 이런 거는 너무 두 음의 차이가 생기면서 초점이 안 맞으면서 약간 좀 명료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극장이나 이런 데서 차라리 잔향이 없는 상태에서 뭐 가변 저항 이런 약간 시스템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잔향은 임의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잔향을 없애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기계로는 없애지 못하고 약간 흡음 처리를 해야지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그 뭐지, 예, 공간 자체가 이제 잔향이 없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요 얘기는 약간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잔향을 만들어 주면은 소리가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리버브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리버브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 스프링 리버브고 판 리버브 뭐 여러 가지 리버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스피커 했을 때 그 이 소리가 막 철판에 움직이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은 사실은 뭐랄까 아날로그적으로는 저도 만져본 적은 없어서 책으로만 보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울림이 있고 효과가 어떻게 있더라라는 것들을 그 뭐지, 여기 이제 8페이지니까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플레이트 리버브로 해가지고 철판에 움직였을 때 뭐 이걸 뭐 보컬 및 스네어에 뭐 폭넓게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초창기 시절에 아날로그 시절 때 이제 나왔던 건데,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브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음 자체를 약간 잔향 시간을 주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과정이 뭐 스프링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챔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모기 터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버브 만드는데, 다 같은 리버브가 아니라 이거 말고 뭐 룸 리버브, 홀 리버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브 설정이나 이제 요즘 디지털 콘솔의 리버브 쪽으로 가시게 되면 항목이 여러 가지 종류, 룸, 뭐 라지 홀, 뭐 미니 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각자의 음색이 약간씩 틀린 거죠. 뭐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과라고 해도 뭐 애플 사과, 뭐 미니 사과, 뭐 큰 사과, 뭐 부사, 뭐 청홍사과 뭐 이렇게 다른 것처럼 리버브도 각 종류가 있어서 약간 보컬에 맞는 리버브가 있고 악기에 맞는 리버브들이 있다. 사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그 사실은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모 대학 같은 경우에 그 음대랑 같이 음향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때 한번 오늘은 한번 룸 리버브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플레이트 리버브 써보고 했을 때 듣기에 어떤 게 좋느냐 이런 것들은 실전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이게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매번 연주하는 팀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실험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동일한 사람으로 하다 보면은 동일한 악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가 좀 편한 거죠.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리버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리버브마다 약간 적용되는 악기나 보컬 아니면 적용됐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것들이 살짝씩은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녹음 쪽으로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리버브의 특징 같은 경우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리버브로 해서 생기는 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최초의 기본적인 직접음이 있어요. 직접음이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초기 반사음이 있을까? 직접음이 생긴 상태에서 내가 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접음이 먼저 들어가고 최초의 소리에 옆으로 새는 음이 반사각이 들어가는 거여서 직접음과 초기 반사음에 약간 시간차가 생기고요. 그 이후에 이 초기 반사음들이 다시 또 부딪히게 되면서 그 다른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청중 같은 경우는 직접음을 듣고 초기 반사음을 듣고 이 울리는 소리가 계속 이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게 되는데 어쨌건 이 소리도 반사를 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100이라는 힘도 저희가 당구 같은 거 보게 되면 처음에 힘 있게 가더라도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소리도 울리면서 소리가 떨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 잔향 시간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멈춘 다음에 그 소리가 마이너스 60dB까지 떨어진 소리, 마이너스 60dB면 거의 안 들리는 소리거든요. 마이너스 60dB까지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는 그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공연장은 잔향 시간이 뭐 1.4초고 어디는 2.1초고 뭐 여기 클래식홀은 뭐 몇 초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거죠. 그래서 음향 감독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향 감독들이 가끔 뭐 그 어느 공간이 이런데 뭐 그 견학을 갈 일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인천의 아레나 공연장을 한번 저희가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감독 똑같아요. 다 가면은 다 이렇게 박수 한 번씩 쳐봐 이렇게 잔향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데 의외로 아레나가 굉장히 큰 약간 체육관처럼 생겼는데 거기 흡음 공사를 되게 잘해서 거의 콘서트가 가능할 정도로 잔향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그때 잔향 시간을 듣긴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일반 콘서트가 일반 그냥 그 밴드 공연에 가능할 정도의 짧은 잔향 시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공간이 이게 돔처럼 생긴 데는 잔향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그것들을 그 건축 음향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잔향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저희가 그 했을 때 딱 하는 게 그 느낌을 보는 거예요. 딱 하다 보면은 아 여기는 소리가 울리겠구나. 여긴 너무 건조한데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걸 이제 RT60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소리가 마지막 끊어졌을 때부터 소리가 거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 요 시간은 이제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 각 공연마다 거기에 맞는 잔향 시간이 틀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오페라 하우스랑 그 여기는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뮤지컬 전용극장인데 뮤지컬 전용극장이랑 잔향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지 전국 그 뮤지컬이 약간 흥행한 다음에 전국 투어를 도는데 막 그 지방이나 이런 데 내려갔을 때 소리가 막그 명료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대사를 하는데 대사가 지금 저게 무슨 말을 한 거지? 제 대사가 잘 안 들리는데 뭐 샤롯 때나 뭐 이제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을 가게 되면 진짜 말을 내 앞에서 바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소리에 맞춰서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이라고 하면은 뮤지컬에 맞춰서 잔향 시간을 딱 계산해서 건축 음향으로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오페라 하우스나 이렇게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소리가 벙벙거려서 그 사람의 그 약간 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각 그 뭐냐 주파수에 따라서 뭐 면적에 따라서 이 뭐지 공연장을 지을 때 잔향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표가 있는 이런 거죠. 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잔향 시간이 좀 좋은 게 좋고 강당,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곳에서는 이 정도 회의실 이렇게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잔향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너무 그 건조하니까 해서 0.5초에서 뭐 1초 사이 정도가 그 강연이나 말을 하는 곳에서는 필요한 거죠. 약간 다른 얘기로 해서 약간 종합 공연장이라고 하는 곳들이 애매하게 클래식을 해도 약간 부족하고 강연을 해도 살짝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건 공간별로 최적의 자장 시간이 필요하고 악기별로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약간 좀 저희 쪽 얘기를 하게 되면 가끔 학교 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학교 행사에서 스태프를 하게 되면 가끔 그 오신 분들끼리 약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오케스트라 담당자랑 밴드 담당자랑 맨날 싸워요. 뭘로 싸우냐면 반사판을 칠 거냐 말 거냐에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왜냐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하시는 분들은 반사판이 있어야지 소리가 좀 더 잘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사판을 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공연 중에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밴드 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그 댄스 팀 담당자들은 반사판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사판을 치게 되면 위에 조명도 다 맞기 때문에 이게 조명 반짝반짝을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댄스 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울려야 되는데 반사판 안에서 밴드를 하게 되면 진짜 소리를 음향 하레비가 와도 못 잡을 정도로 소리가 완전히 그 울립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가장 그 대립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이 행사의 주가 누구냐, 그 학교의 그냥 짬밥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가 메인 마지막에 그 피나레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사판을 치고, 밴드가 강하고 댄스가 강해가지고 댄스가랑 밴드가 그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밴드가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한다 그러면 반사판을 안 치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종합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사판을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약간 잔향 시가 약간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어쨌건 그 공연 스타일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요즘 가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짬뽕으로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공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공연 기획하는 친구들한테 음향을 가르쳤지만, 공연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잔향 시간에 따라서 이 맞고 안 맞는 게 있는데 무조건 다 짬뽕을 시켜요. 막 다 콜라보를 시켜가지고 뭐 댄스 뭐 클래식 이걸 다 해가지고 다 올리면은 다양하고 멋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상업적이나 약간 프로페셔널로 가게 된다면 비슷한 건 비슷한 걸로 묶어야 되는 거죠. 뭐. 저희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 한 마디만 더 다른 얘기 하면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 대회로 해서 청소년 음악 경연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뭐 댄스 경연 대회 뭐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하루는 댄스 경연 대회하고 하루는 뭐 밴드 경연 대회, 하루는 뭐 신앙송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대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반사판을 치기도 하고 반사판을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각 그 공연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쨌건 잔향 시간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건 이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버브는 어쨌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잠깐 이거 뜨기 전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하, 그 저장을 안 했다. 저장을 제가 하나 안 하거나 지금 뭐가 하나 겹쳐서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 리버브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리버브랑 에코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제 노래방 기기 보면은 에코 뭐 이렇게 해서 울리는 것도 있는데, 에코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약간 나오는 인물인데, 헤라클레스처럼 나오는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약간 그 요정 같은 사람이 그게 에코인데, 한마디로 메아리, 한국 이름으로 메아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산에 올라가지고 야호 소리 하면은 야호 하게 되면 저쪽에서 야호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에코고, 리버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헬로 안녕 이렇게 했을 때 안녕, 요게 리버브라면, 에코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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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첫 음과 그 다음에 반사되는 음이 끊어지는 걸 에코로 하고 그냥 이어지는 약간 것들을 리버브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표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보였는데, 제가 이거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 추가로 했던 내용이 사라져가지고, 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리버브랑 에코랑 약간 다르다. 예, 시간 계열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딜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기 메인 스피커랑 이제 발코니 이렇게 스피커 간의 거의 차이가 있는데, 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 같은 경우는 그 빛과 같기 때문에 동시에 소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가 두 개가 있을 때 앞에 스피커랑 그 중간 뒤에 스피커, 무대 쪽에 스피커랑 이제 중간 스피커가 있을 때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동시에 이게 출발하게 되면
동일한 속도의 어쨌건 그 공간의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랑 가까이 있는 스피커에서 "아"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뒤에 "아"라는 소리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 딜레이가 두 개의 스피커에 딜레이 똑같은 소리를 들어가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돌이표처럼 소리가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스피커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코니 스피커 같은 경우에 한 30m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은 뭐 10분의 1초 뭐 40m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뭐 8분의 1 박자 정도 약간 시간차가 생기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어지러운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뭐 90m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50m에서 오는 소리랑 90m의 소리가 오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약간 거리차가 뭐 40m 정도 이게 뭐 미터 퍼 세컨드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만 표현한다면은 40 정도의 약간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차만큼 소리가 명료도가 합쳐지지 않고 약간 좀 어긋나는 거죠. 이게 리버브는 소리가 점차 작아지면서 약간 좀 페이드아웃 기능이 나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부드럽다면 딜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엇박자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전화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약간 그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어찌 됐건 두 개의 스피커 간에 그 시간차가 생기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소리가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피커에 약간 딜레이를 줘서 그 메인 스피커가 소리가 들어오다가 딜레이 스피커쯤에 소리가 왔을 때 같이 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거리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40ms의 약간 시간차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거리만큼 40m만큼 신호를 늦게 주게 되면 여기서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같이 오기 때문에 소리의 명료도가 오히려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져 가지고 그냥 하나 왔을 때보다는 소리가 단단해지면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요게 인제 그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밀리퍼세크로 해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는데 실기 시험 나올 때 여기에 약간 그 잘 못하시는 분들이 1 초가 100 밀리퍼세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초는 1000 밀리퍼세크입니다. 그래서 1 초가 1000 밀리퍼세크인데 그 거리가 몇 미터 정도 있을 때 그 딜레이 값을 몇을 줘야 되느냐, 몇 밀리퍼세크를 줘야 되는 것들을 계산하는 식이 시험 문제로 간혹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 실습할 때도 가끔 내는 문제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온도 변화가 있는 거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밀리퍼세크가 그 밀리퍼세크가 약간 좀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천 단위다, 1초가 1000이다 보니까 그 온도가 뭐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그 몇십씩 약간 좀 변형이 약간 생겨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35도다, 32도, 30도다라고 했을 때 뭐 50m 거리에 뭐 스피커가 있을 때 그 딜레이 값을 몇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 온도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소리의 속도를 구하고 그 소리의 속도를 구해서 그 거리 간의 이제 밀리퍼세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뭐 따로 설명한다 치더라도 어쨌건 딜레이의 스피커의 기능이 요런 게 있고 요걸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실기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실기 문제로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예,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피커 말고도 그 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딜레이 기능을 써가지고 윙윙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일렉 기타를 뭐 잘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펙터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어쨌건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뭐 트레몰로, 디스토션, 뭐 페이저, 플랜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멀티 뭐 이펙터도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가장 그 음향 효과기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전에 얘기했지만 뭐 EQ를 쓰기도 하고 뭐 컴프로 쓰기도 하지만 뭐 음색에서는 뭐 리버브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곡에 따라서 뭐 딜레이 이런 것들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버드라이브나 뭐 디스토션이나 이런 그 여기에는 없지만 와와 이런 것도 있어요. 와와도 있는데 요게 실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나중에 실기 시험 저희 세미나나 교육 들어오시게 되면 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원음을 들려준 상태에서 그 이펙트 여기 이펙터가 들어간 그 바뀐 신호를 들려준 거죠. 원음을 먼저 들려주고 이펙터가 들어간 소리를 딱 들려준 다음에 자 다음 중 적용된 이펙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찾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필기가 끝나면은 이제 실기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기팀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실기팀 연습하게 되면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멀티트랙으로 한 다음에 각 음원에다가 여러 가지 이펙터들 걸어요. 걸은 다음에 이 이펙터가 어떤 이펙터가 걸렸는지를 찾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제조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X32의 이펙터랑 디지코의 이펙터랑 야마하의 이펙터가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플랜저라고 하더라도 약간씩 소리 약간 음색이 약간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준비해랄까 한다면 뭐 DAW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악기에다가 이펙터를 걸어서 이거는 공간 코러스네 뭐 이거는 와와네 아 와와가 이거였구나 뭐 해서 그 이펙터 약간 리스트를 짠 다음에 종류별로 써보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효과에서도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뭐 찾아봐가지고 와와는 어떤 느낌이고 공간계가 있고 시간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습하시면은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그 필기가 끝난 다음에 실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익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론 공부하시다가 좀 심심하시면 사실 콘솔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콘솔과 스피커가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DAW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 연습하시는 데는 일단 기본적인 걸 연습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예. 자, 어쨌건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음향 효과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어쨌건 음향 효과기는 뭐 사람마다 하지만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걸 알아야지만 그 소리를 좀 더 듣기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